주제는 바로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월 말에 열린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현장이었는데요. From down the street, across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just as it should be. 아마 뉴스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하버드 대학이 왜 대립을 했는지 궁금했을 분이 많으실 텐데 대체 왜 싸웁니까? 이게 썰이 있었어요. 팩트는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 막내 아들이 뉴욕대 다니거든요. 근데 원래 하버드를 썼다가 떨어졌대요. 아 그래요? 체급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 복수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멜라니아 여사가 그런 거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는 어쨌든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왜 동부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 가운데서 하버드를 콕 찍어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또 궁금한데요. 이게 아마 유태인하고 이스라엘 때문에 그게 원인이 크죠.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들 공격했잖아요. 가자지구.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의 대학생들, 특히 하버드를 중심으로 한 동부의 아이비리그 이제 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했어요. 반유대 시위. 너무한 거 아니야, 니네들? 아무리 그래도 좀 불쌍한 난민들한테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봤을 때, 야, 니네 뭐야 이거? 하지 마. 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한테 학생들의 시위를 막지 않으면 지원금도 끊을 거다. 그리고 유학생도 못 받게 할 거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버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 이게 이제 시작이 되고 심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외교관 출신이자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나오신 분입니다. 이지환 변호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하버드의 역사와 하버드에 대한 궁금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이비리그 중에 특별히 이 하버드를 최고의 대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하버드대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약 390년 전인 1638년에 개교한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데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를 이제 배출해 왔는데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 루스벨트,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죠. 또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인 기업가가 다닌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버드대를 졸업한 한국인들 중에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도대체 얼마나 유능한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야, 이분. 한국의 그레고리 팩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배우 남궁은 씨입니다. 이 이국적인 마스크, 중후한 느낌. 이 아드님이 또 아버지 못지않게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바로 하버드 출신 정치인입니다. 홍조국 전 의원.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어요. 미남이에요. 아니, 안성현 씨는 네네. 저 하버드 출신 정치인 홍조국 씨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실 정치인으로서보다는 작가로서 더 많이 저희 세대한테 알려져 있을 네네네. 것 같은데요. 유학 생활을 쓴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시고 저 또한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학파? 네. 유학하셨어요? 아, 예. 어디요? 뉴저지, 네, 뉴욕 밑에 붙어 있습니다. 네. 떨어지는구나. 뉴저지를. 그래서 저지 뉴욕의 저지대라서. 뉴욕의 저지대라고. 고지 저지. 뭐 어쨌든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네, 7막 7장은. 네. 70년생이시구나. 1970년생이고요. 영화배우 남궁원 씨하고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온 양춘자 씨 사이에서 일남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셨고요. 1985년이에요. 15살에 유학 가십니다. 15살에? 이때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미국의 이제 명문고라고 불리는 초트 로즈마리 홀 여기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 1989년에 하버드대 입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스탠퍼드대에서 로스쿨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금융회사를 거쳐서 한국에 나중에 언론사를 또 인수하고 그러다가 정계에 진출해서 2008년에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지금은 또 정계 은퇴를 하시고 기업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하다. 그 1980년대 중반이면 해외여행 자유화도 안 되고 조기 유학이 그렇게 잘 가지를 못했어요. 활발하지 않을 때입니다. 어떻게 갔나?
결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네네네. 어렸을 때 존경하는 인물 누구예요? 그러면은 뭐 이순신 장군이요 이럴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존 F 케네디 책을 읽고 동경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딱 올라가가지고 나 미국 유학 가겠다 폭탄 선언을 합니다. 중3 때? 네, 중3 때. 지금은 조기 유학들 많이 가잖아요. 그쵸. 외국어 고등학교도 있고 자사고 이런 곳에서 미국 대학 진학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 때만 해도 여기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냥 서울대학교 가면 되지 왜 유학을 가라는 풍조가 많았고, 근데 그때는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도피 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우리 애를 여기서 한국에 있는 대학을 보낼 수가 없는 걸 돈 싸서 미국 보내. 미국이 대학 많잖아. 이런 류의 도피 유학들이 있었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저는 아이비리그 갈래가지고 유학 가는 게 없었어요. 근데 홍정욱 씨 잘생겼잖아요. 아하. 공부도 잘했대요. 그래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보면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여배우들 사진은 이렇게 코팅해서 책받침에 넣어서 팔았거든요. 책받침이 있었죠. 제일 많았던 게 왕조연, 저 학교 다닐 때. 오. 근데 홍정욱 사진을 책받침 넣어서 팔았다는 거야. 구정조기 앞에 문방구에서. 누가요? 네? 아 잘생겼으니까? 나는 잘생겼어? 나는 본 적은 없어. 그냥 소문이 있었어. 그래서 공부 잘하고 잘생긴 홍정욱이 미국 유학 간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교장 선생님도 울고 뭐 여학생들도 문방구 아줌마도 울고. 교장 안소도 알고 남학생들은 가라 이랬다는 뭐 저런 소문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 고등학교 때도. 가지 말라고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홍정욱 씨가 고집이 좀 세신 분인 것 같아요. 나는 꼭 가야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근데 가자마자 험난한 길이 좀 있는데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대요. 그게 아까 말했었던 명문고라고 초트 고등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영어 실력이 거기에 못 미쳐가지고 이제 입학을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가가지고 영어 공부를 내가 착실히 해가지고 다시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한 달 반 만에 영어 문법과 회화, 작문 모든 과목에서 이제 A를 받아서 초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더라. 한 달 반 만에. 아니 근데 단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성적을 올린 거예요? 학원? 한 달 반 만에 학원도 힘들죠. 달달 외웠다고 합니다.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고 그리고 그때 이제 부모님도 열심히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 양춘자 씨는 이제 뉴욕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날 때마다 교과서를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 남궁원 씨는 이제 한국에서 신문 기사 다 스크랩해가지고 뭐 속달로 보내주고 그런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고등학교가 사실 케네디의 모교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래서 거기를 간 겁니다. 예, 진짜 좋아하긴 했나 보네. 진짜 엄청나게 좋아요. 아 학교 이쁘네. 아, 여기가 왜요? 초트 고등학교. 초트 고등학교. 홍정욱 씨의 모교인 그 초트 로즈메리 홀 고등학교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명문 사립 기숙학교입니다.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률이 중요한데 초트는 홍정욱 씨가 졸업한 1989년에 졸업생 약 300명 가운데 80명 정도 아이비리그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트 학생들 대부분은 백인 상류층 가정 출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딸 이원주 양의 모교로 잘 알려져 있죠. 유학 저기에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본인이 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잠이 안 오는 약을 먹기도 하고. 네, 그럴 정도로 일단 열심히 하면서 교우 관계도 열심히 쌓았고 결국에는 뭐 운동부 주장도 하고 학생회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팔방민이시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학기인 4학년 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왜 한국으로 다시 컴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요. 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일이 그 당시 벌어졌기 때문이죠. 올림픽. 당시 홍정욱 씨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조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사인 MC 인턴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 측의 허락을 받아서 취업 연수 같은 개념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NC 인턴으로 취재를 왔어요, 한국에. 근데 올림픽이 아니라 시위 현장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왜요? 그러니까 올림픽 개최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 투쟁 이런 움직임이 활발했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뭐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군부 정권이나 이런 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MC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림픽 준비를 하는 시점에서 그런 시위 현장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대학생들한테 여기 시위 현장 혹시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는데 이거 외국 언론에서 와가지고 괜히 한국 나쁜 점 들춰내서 깎아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홍정욱 씨 입장에서는 조국에서 열리는 이 올림픽에 참여하고 싶어서 학교 수업도 빠지고 온 건데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은 나중에 홍정욱 씨가 하버드대에 합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원래 하버드대는 입시가 성적도 좋아야 되지만 자신의 그 경험담이나 포부를 보여주는 그 에세이를 잘 쓰는 게 중요한데요. 홍정욱 씨는 서울 올림픽 때 겪었던 경험담을 에세이로 써냈고 덕분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원래 미국 대학 들어갈 때 에세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네, 중요하죠. 요즘에 그 에세이 공부하는 곳들도 있고 준비해주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에세이 과외도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홍정욱 씨는 하버드에서 뭔 전공을 했대요? 동아시아학 전공이었어요. 동아시아? 지역학 중에 하나인 건데 여기 안에서도 중국학을 전공했거든요. 아 중국어. 이걸 중국학을 전공한 게 좀 이상한 거예요. 홍정욱 씨가 하버드 갈 때쯤에 동아시아학에서의 핵심은 일본학입니다. 원래. 네. 일본학이니까 주변에서 일본학을 해야지 왜 중국학을 하냐 하는데 본인은 곧 죽어도 중국학을 하겠다. 집도 되게 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유학 가지 말라 그래도 가고 다 일본학 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중국학 하고 이런 좀 고집스러운 면이 좀 보여지는 또 일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홍정욱 씨 입장에서는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거 꼭 해야 되는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좀 긴장감 풀리고 좀 그런 경우들. 홍정욱 씨도 좀 그런 좀 케이스가 있었다고 그래요. 뭐 2학년 때 오니까 약간 뭐 의욕상실 같은 것도 좀 생기고 나는 누군가 여기 왜 있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 현타가 왔고. 네, 현타가. 그래서 이제 홍정욱 씨가 한국으로 잠깐 돌아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대 정치학과 3학년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도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하고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대학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 좀 적응을 조금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항상 이런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죠. 그렇죠. 적응 잘해서 선후배들과 좋은 교우 관계를 가지면서 멋진 학교 생활을 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홍정욱 씨는 그렇게 1년간 서울대에서 대학 생활을 누리게 되고요. 다시 이제 하버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도서관 북박이로 생활을 하는데 결국 하버드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이제 자신이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와서 하버드대를 졸업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에세이죠. 네, 너무나 잘 아시는 7막 7장을 발간해서 그 당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나왔네요. 남궁 씨의 아들이 하버드대를 수석 졸업했다고 이제 데스크톱이 됐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진실이 뭐죠? 홍정욱 씨가 쓴 7막 7장을 보면요. 그 쿰라우데, 그러니까 이제 영예 졸업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cum-laude? 네, 쿰라우데는 이제 우등 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석 졸업은 사실 수마 쿰라우데입니다. 그러니까 수석 졸업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정욱 씨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나는 우등 졸업이라고 썼는데 국내 언론이 미국 졸업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어쨌든 간에 남궁원이라는 되게 유명한 배우의 아들이 네네네. 하버드에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러니까 당연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고 7막 7장 요거 100만 부 팔렸어요. 100만 부 팔렸어요. 우와. 이거 덕분에 또 조기 유학 붐이 일기도 합니다. 본인도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된 거잖아요, 이 책으로. 이걸 발판으로 30대가 되었을 때는 정치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도 샀어요, 저 책. 7막 7장. 샀어. 그때는 다 사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왠지. 왜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야, 그 형이 이런 책을 냈대. 그래가지고. 홍정욱 씨 이렇게 하버드대 졸업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아버지 남궁원 씨입니다. 예, 당시에 남궁원 씨 부부는 자식 셋을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뭐 막대한 유학비 감당하느라 뭐 허리띠 꽉꽉 졸라맸어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아내분까지 당시 암투병을 하게 되면서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궁원 씨가 원래는 굉장히 점잖은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자식 유학 보낸 뒤에는 이 생활비 때문에 평생 쳐다보지도 않던 밤무대까지도 뛰기도 했고요. 우리 어렸을 때 본 유레메에도 출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커리어 같은 거는 신경 안 쓰시고 전부 다 본인을 이제 희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유치원 때부터 성적표 상장 통과하다 6학년 8반 4반 시험 본 거 이거 전부 100점 맞은 거 이런 거다. 남궁원 씨 입장에서는 배우 남궁원보다 이제 하버드생 홍정욱의 아버지 혹은 이제 국회의원 홍정욱의 아버지로 불리는 게 더 보람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하버드대를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홍정욱 씨는 전공인 중국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베이징대 이제 국제정치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베이징대. 와, 이게 한 사람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네. 근데 이제 학교에 막상 가보니까 그 동기들 대부분이 정치에 뜻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정욱 씨 본인은 정치에 별다른 뜻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베이징대 석사 과정을 포기하고 미국에 있는 서부로 돌아가서 미국으로 또 가요? 네, 또 공부하셨죠. 명문대죠. 이제 스탠포드 로스쿨에 가셨습니다. 진짜 뭐 가려고 하면은 그냥 다 가는 건가? 하버드 나오면 다른 데 다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그거는 그런 거 아니죠? 아무 시험 쳐야죠. 그죠? 동부 명문 하나 찍었으니까 서부 명문 하나 찍고 서울대 한번 가고 북경대 한번 가고. 와, 진짜. 근데 이분요, 하고 싶은 거 꼭 다 해야 되는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스쿨 원서를 내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평소 꼭 하고 싶었던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또 뭘 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과연 뭘까요? 영어학원? 유학원? 영어 나처럼 하면 하버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잘 될 것 같아요.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이분이 재즈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압구정의 재즈 클럽을 열게 됩니다. 미국이 수준 높은 연주자들을 직접 데려와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요, 국내 재즈 매니아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경영난에 시달려서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7막 7장으로 번 인세를 거의 다 날리게 됐다고 합니다. 원래 그저 잘 되는 사람들은 그저 항상 실패에서도 뭐 얻는 게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서 이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네, 저 아내 이제 손정희 씨를 저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정희 씨가 가족들이랑 식사하러 왔는데 만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손정희 씨가 미인이고 집안이 굉장히 좋대요. 아버지도 기업가 출신이고 할아버지는 국방부 장관을 지낸 분이고 외할아버지는 외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고 그러니까 선대 때부터 이제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의 딸이잖아요. 홍정욱 씨가 그 후에 사업하고 정치하고 하는데 저 처갓집의 인맥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대요. 그러면 홍정욱 씨 입장에서 보면 저기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으니까 손해나는 건 아니죠. 인생적으로 봐도. 홍정욱 씨는 그 한국으로 돌아가지 정계에도 진출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뭐 정치 뜻이 없다고 했는데 그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후닥닥닥 정치 나가는 겁니까? 로스쿨 갔다 그랬잖아요. 스탠포드대에서 로스쿨 졸업한 다음에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유명한 금융기업인 리먼 브라더스 여기에서 1년 동안 M&A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벤처기업을 창업합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사업이 아예 진짜 대실패를 했어요. 싹 사라졌고 이후에 이제 힘든 시기를 조금 겪다가 한국 최초의 경제지 영자신문 미디어를 인수를 해가지고 경영에 나섰는데 근데 자 진짜 이경로 쌤이 대단하다. 좋아하니까 당시만 해도 이게 만년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 인수해서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가로서 이제 승승장구 가도를 달리려고 하는데 정치권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거죠. 근데 뭐 정치권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사람 아닙니까? 일단 잘생겼고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다음에 학력 빵빵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목소리 들어보면 목소리도 목소리 좋아요. 그럼 정치권에서는 딱 봤을 때
내세우기 굉장히 좋은 인물이니까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별로 이렇게 공천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8대 국회에 들어온 건데 제가 알기로는 홍정욱 씨가 원했던 공천 지역은 서울의 강남권이었어요. 또 잘 어울리잖아요, 네. 강남이. 본인도 원래 지금 강남 갑에서 자랐고 중학교 거기까지 다녔고 친구들 다 거기 있고. 근데 공천에게 또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첫 번째 총선이어서 한나라당 분위기가 좋을 때여서 막 경쟁이 심하니까. 그래서 당시에 공천된 곳이 어디냐면 노원병. 전혀 용어가 없고 노원병이라고 하면 보수 정당 기준으로 보면 당선 가능성이 없는 지역구 탑 5 안에 드는 지역이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상대가 누구냐면 노회찬 전 그런데 됐죠. 저 당시 그 홍정욱 씨 돌풍이 부르는데요. 여성 유권자들의 아주 많은 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이 정치판에서 보통 보이질 않습니다. 한 번만 하고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예. 2012년 이제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거죠. 제 자신의 부족함을 꾸짖으며 18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끝으로 여의도를 떠나고자 합니다. 당시에 뭐 불출마 선언할 때는 왜 불출마 선언했냐 이것저것 얘기들이 많았는데 정치 상황에 대한 약간 염증 같은 거 좀 느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은 지금과는 좀 달라요. 벌써 한 십몇 년 전이니까 막 국회에서 몸싸 믿고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릴 때 미국 가가지고 초트 하이스쿨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오고 이런 사람 눈에서 봤을 때 야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동물 국회 아니야. 그래서 총선 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판을 일단은 떠났죠. 아무튼 홍정욱 씨는 이제 2012년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다음에 언론사로 복귀를 합니다. 언론사로. 네. 근데 이런 과감한 결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감한 결심. 가장 결정적인 사람이 있었대요. 자기한테 영향을 준. 바로 앱 전 CEO 스티브 잡스입니다. 잡스.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으로 오늘이 세상 끝이라고 해도 지금 일을 계속할 것인가 라고 하는 화두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때 본인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결국은 가슴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하시고 정치보다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이제 홍정욱 씨 정계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뭐 SNS로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 셋 모두 초호트 고등학교, 모두 초호트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If I could run away, I would. Make new friends, all new plans. Take my head to Hollywood. Just imagine what could happen if I 집착이 심하네. 초호투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네. 근데 거기가 뭐 명문 고등학교니까. 근데 막내 아들이 얼마 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막내 아들한테 졸업 기념 선물을 줬는데 시가를 선물로 줬습니다. 담배를. 시가. 이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완전. 아무튼 홍정욱 씨는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15살에 한국을 떠나 미국을 배웠고 23살에 미국을 떠나 중국을 배웠고 29살에 직장을 떠나 기업을 배웠고 38살에 기업을 떠나 정치를 배웠다. 이제 정치를 떠나 인생과 세상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